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제 S&P 500 투자일지 녹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 한 주간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률은 37.38%로 저번 주 대비해서 0.42% 이렇게 올랐다 말씀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는 정말 거의 사실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S&P 500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삶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 재테크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여기다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좀 얻었고, 결국엔 제가 그렇게 미뤄왔던 파이어족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많이 심사숙고했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짤방으로 돌잖아요. 그 보고 자료 만들 때 초안, 수정본, 진짜 최종, 최종의 최종 이런 식으로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게 되는, 어쨌든 간에 삶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어족 포기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삶의 환경이 또 극적으로 바뀌면은 또다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 모토가 어쨌든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주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년 정도 후 정도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가늠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파이어족을 포기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내렸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는 매주 한 번씩 살펴보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S&P 500이 연평균 한 10.42% 정도가 오르고, S&P 500에만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 5,900만 원 정도가 상위 20% 정도의 생활비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마련하려면 S&P 500으로는 5억 7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 달성률은 37.38%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상황. 지금 이 점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은 제가 2030년까지 정도 이렇게 S&P 500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수준에 도달한다 봤던 거에 이것보다는 상회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린라이트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S&P 500 지수를 봐야죠. 5,626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3% 올랐습니다. 환율은 1,329원으로 많이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S&P 500 5,400대까지 갔다가 다시 5,600을 돌파하는 걸 봐가지고는 52주 최고점이 5,669였거든요. 최고점에 근접을 했는데 온달러 환율이 예전 1,400원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제 계좌는 아직은 최고점은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전주 대비 수익률 좀 살펴보려고 이 차트도 추가했었는데, 저번 주는 450만 원이 평가 손익에서 빠졌다면 이번 주는 370만 원 이렇게 많이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요. 지금 투자금이 커질수록 한 주 동안 움직이는 이 자금의 흐름이 거의 누군가 직장인의 한 달치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었는데, 전 딱히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영상 만들 때나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많이 깎여가지고 지금 1,4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투자 원금은 내 월급을 투여하고 있고, 지금 9월, 8월 달까지 받았기 때문에 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5월별 투자 실적 보면은 저는 항상 이 빨간색만 보죠. 투자 원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 영상에서 밝혔던 나는 왜 파이어족을 포기하기로 했는가 이야기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장표에서는 저는 왜 취직을 하자마자 조기 은퇴, 파이어족, 그때는 제가 2012년 초, 제가 11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월급을 받은 거는 12년 초였겠죠. 그때부터
그때는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조기은퇴라는 말이 있었는데 꿈을 꿨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한번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팀에서 8시쯤에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8시 출근하고 8시 퇴근이면은 그래도 뭐 회사에 12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퇴근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뭐 팀장님 아니셨지만 한 부장님께서 딱 이러셨어요. 선배들도 지금까지 일하는데 후배가 돼가지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냐? 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좀 꼰대스럽다. 나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가겠다는 건데 같이 있자는 건가? 뭐 이래가지고 회사 이렇게 오래 다녀봐야 뻔하겠다. 회사에 얽매이는 삶이 싫다. 이래가지고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그때는 주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번 다음에 퇴사해서 자유롭게 살겠다.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살겠다는 건지는 몰랐지만 막연히 그런 꿈을 꿨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저의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처지를 봉건 사회에 있어가지고 그런 영주들, 봉건 영주들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처럼 여겨지는 농노나 노예 정도로 저 자신을 비하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머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의 주인을 부를 때 주인마님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인님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너무 과거에 진짜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뭐 중세시대에 있을 법한 관점에서 제 자신을 생각했던 게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았나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대한민국이죠. 자유주의. 그래서 지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매 시험 기간 그리고 뭐 숙제도 매번 해서 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죠. 그 결과로 얻은 게 지금 저의 직업이고 제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환경인 겁니다. 이거를 뭐 비하하거나 부정하게 되면은 제 인생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실 뭐 그 누구보다 파이어족 조기은퇴를 꿈꿨던 또 계기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죠. 회사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다시피 29살에 저는 대기업에서 첫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렸다는 거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제가 이제 입사할 때 당시에 이제 공대 출신들이 가는 회사들 중에서 신입사원들 초봉이 제일 높으면서 근무 환경, 근무 강도가 좀 낮은 그런 좋은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내내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다녔었죠. 아무리 내가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다닐만한데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회사라는 게 세계 글로벌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산업 트렌드도 많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불황의 시기가 있죠. 그때는 정말 좋았던 회사도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몸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회사만 믿고 내 인생 어떤 회사만 믿고 꾸려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대기업 소속,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그때는 이제 뭐 사원 대리급이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회사원 을에 메고 다니는 사원증, 목에 메고 있는 사원증이나 명함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가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퇴사하기로 결정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퇴사 준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되는 거고 정말 한 끗의 차이였습니다. 진짜 뭐 결정 나고 실업수당 받는 거는 거의 뭐 한 달 이내에 모든 게 다 일어났고 더 이상 제가 출입증을 찍고 물론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내가 갖고 있는 명함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명함이 되는 거죠. 실업자가 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니까 비빌 언덕이 정말 중요하다, 절실해진다를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비빌 언덕을 저는 S&P 500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4대 대기업 중에 또 주력 계열사에 이직을 해서 다녔었는데요. 거기서는 되게 정말 힘든 근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회사긴 했지만 근데 대외적인 이미지는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한마디로 갈려나가는 경험을 좀 했었고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역시나 회사라는 게 성장하는 산업군에 속해 있으면은 아무래도 할 것도 많고 개척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이 있는 분야라면은 어쨌든 간에 지나고 보니까 무조건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잠깐 일 반짝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특히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회사를 분할해가지고 상장한 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를 직원들에 나눠주고 괜히 잭팟 터지면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답으로. 아무튼 이 A, B 제가 언급한 두 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몸하고 마음이 상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버팀으로써 마지막 결실을 취하는 전략을 갖는 것이 회사원으로서의 올바른 미덕이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왜 파이어족을 포기하기로 했는가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사실 운명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한 40살 가까워지면 불혹의 나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보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그걸 피하려고 한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리석다. 왜냐면은 저의 태몽은 사실 그 할머니께서 꿔주셨는데, 누렁이 황소 2마리가 밭에서 뭐 이제 밭일을 도와주고 있는 밭을 가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뒤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제가 이제 큰 황소였고, 그 옆에 이제 다른 황소는 제 동생이지 않았을까. 동생도 남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소라는 이미지, 밭을 가는 황소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성실함, 그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제 사주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용하다는 곳에서 저한테는 이제 한량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은 없기 때문에 평생 일한다. 평생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복은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S&P 500을 투자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요. S&P 500 투자하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그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얻는 어떤 프리미엄, 배당 이런 거 가지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다. 그런 생산 수단을 나도 취함으로써 이제 봉건 영주들처럼 나도 생산 수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자본주의의 속성,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는 노예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죠. 내 직업과 직장은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의 어떤 정당성도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내가 일하는 거 대비해 가지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 내가 생산성을 부여해 주는 것만큼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직이라는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50% 이상을 부동산이나 S&P 500 같은 우량자산을 사모아 가는 거, 이런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굳이 파이어족 타령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느 시점에는 회사 월급이 없어도 삶이 유지되는 시기는 이제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유튜브로 하다가 이제 떡상한 케이스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래저래. 뭐 제가 뭐 자주 즐겨보는 케이스 중에 뭐 유랑스니, 뭐 둥지 언니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조회수 이제 10만 이상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그러면은 조회수 수익도 꽤 되겠죠. 한 편당 뭐 조회수 1당 5원씩만 잡아도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벌 텐데, 거기다가 이제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PPL 광고. 그러면 그 광고 수입만 해도 몇천 단위라고 저는 이제 건너 들었는데, 그러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뭐 작게나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도 저렇게 되면은 좋을까? 그렇게 회사를 관두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앞섰습니다. 저 수익이 앞으로도 내가 어느 시점 뭐 10년, 20년 쭉 이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벌게 되는 만큼, 이 순간 벌게 되는 만큼 뭐 2억을, 3억을 번다라고 하면은 씀씀이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커진 씀씀이에 대비해가지고 이 수익이 쭉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깡통을 찰 수가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저렇게 뭐 수입을 버는 거,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노동소득이 파이프 현금 흐름이 끊겼을 때 내가 어떨까 생각을 했을 때 불안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안정 추구형인 거죠. 내가 당장 억대 수익을 뭐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의심이 크기 때문에 제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회사를 관두고 그나마 S&P 500으로 모아놓은 걸로 살아가기에는 불안감이 좀 가중될 수도 있겠다. 회사를 안 다녀도 과연 정말 행복하기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게 뭐 심포도나 뭐 파랑새처럼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제가 좀 최대한 그렇게 치우쳐지지 않고 좀 중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해봐도 역시나 제 성향이, 타고난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거를 원하기 때문에 옳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안 해도 될 걱정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내 타고난 운명이고 성향이라면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좀 걱정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요. 여섯 번째, 이제 제 S&P 500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주는 제가 뭔가 그 코드 짜주는 알바를 통해서 한 10만 원을 정도를 벌었는데, 이걸로 타이거뮤직 S&P 500 7주 정도 샀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포트폴리오죠. 아내한테 빌려줬던 100만 원이 이제 돌려받아가지고 애수금이 약간 늘었습니다. 36%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세계좌 활용노직. 네, 이거는 9월 19일 ISA 계좌 만기됩니다. 그때 아마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했는지를 공유를 드릴 텐데, 다음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